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여러분, 벨라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의 5단원인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를 들어가 보도록 해요. 시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아마 시계를 정확하게 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 여러분 모두 다 시계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보니까 몇 시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일반적인 시계에서는 바늘이 3개가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계는 바늘이 2개 있는 시계입니다. 여기에 보면은 긴 바늘과 여기 이 바늘이 긴 바늘이고요. 지금 이 바늘이 짧은 바늘이에요.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어떤 숫자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계를 읽게 된답니다.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니까 짧은 바늘은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나요? 짧은 바늘은 7을 가리키고 있죠. 그리고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.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고 있을 때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읽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은 몇 시가 된다는 걸까요? 선생님이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고 있을 때 짧은 바늘을 읽어줍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계는 7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. 옆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. 긴 바늘이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나요? 12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했죠. 그리고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읽으니까 지금 이건 몇 시다? 3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3시인 건 알았고 선생님이 지우고 다른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안 지워지네요. 네,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숫자의 시계를 지워보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서 다른 색깔 바늘을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5시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. 그러면 빨간 색깔 바늘을 잘 보세요. 긴 바늘은 12를 가리켜야 돼요. 똑같이. 그리고 짧은 바늘은 5시이기 때문에 5 방향으로 갑니다. 이렇게 되면 빨간 색깔 바늘은 5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이 몇 시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몇 시인지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몇 시인지 가르쳐 줬을 때 시계에 바늘을 그려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몇 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긴 바늘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? 12에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수를 읽어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러면 두 번째로 몇 시 30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몇 시 30분이라고 하면요. 긴 바늘의 특징이 있어요. 긴 바늘은요. 무조건 6을 가리켜야 돼요. 긴 바늘이 모두 6을 가리키고 있는 거 보이죠? 그러면 이제 짧은 바늘을 봤더니 1과 2 사이에 있어요. 1과 2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? 1시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. 지금 1시를 지나서 2시가 되기 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럼 옆에 있는 걸 가볼게요. 짧은 바늘이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8과 9 사이에 있죠. 8과 9 사이에 있으면 몇 시라고 해야 된다? 선생님, 9시 30분 아닐까요?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.
그렇지만 아니에요. 우리는 8과 9 사이에 있으면요. 8에서부터 9를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. 그 말은 아직 9시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8시 30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. 이해가 되셨나요?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0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긴 바늘이 6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짧은 바늘이 두 숫자 사이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수? 작은 숫자를 말해주면 돼요. 처음 배웠던 시계에서 보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시, 그리고 긴 바늘이 6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30분. 두 번째에도 8과 9 사이에서 작은 숫자는 8이니까 8시, 그리고 6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30분.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몇 시 30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잘못 걸린 시계를 보는 거예요. 첫 번째는요, 시계가 옆으로 돌아갔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개를 똑같이 따라서 돌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봐서 시계를 정확하게 본다면 틀리진 않겠지만 내용을 한번 봐요, 우리가. 첫 번째, 짧은 바늘이 뭐와 뭐 사이에 있나요? 짧은 바늘이 4와 5 사이에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긴 바늘이 어디에 있나요? 긴 바늘이 6에 있어요. 6에 있으면 아까 우리가 30분이라고 했고요. 4와 5 사이에 있으면 작은 숫자인 4를 써서 이것은 선생님 4시 30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. 글씨가 이상해지고 있네요. 그러면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옆에는요, 뒤집어졌네. 거울에 비쳐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.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한번 해봐요. 먼저 짧은 바늘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에 있나요? 짧은 바늘은 1과 12 사이에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긴 바늘은 6에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. 1과 12 중에서 누가 더 작은가? 선생님 분명히 작은 숫자라고 했는데 1과 12 중에 누가 더 작은가?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. 12 다음에 다시 1로 가죠. 1 다음에 12가 되는 건 아니에요, 순서가.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썼기 때문에 1과 12 사이라고 쓰지 않고 실제로는 12와 1 사이라고 적었어야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것 같아요. 그래서 12 다음에 1 이렇게 오는 숫자이기 때문이죠. 그러면 작은 수 12 그리고 6을 나타낸다는 건 30분이라고 했죠. 그래서 거울에 비친 이 시계는 12시 30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도 거울 속에 비쳐 있지만 내가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어디 있는가만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. 네, 그리고 우리는 긴 바늘이 한 바퀴를 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있는 시계에서 우리가 6시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은 6을 가리켰을 때 6시가 된답니다. 그런데 이 긴 바늘이 옆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. 그러면 또 똑같이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게 되겠죠. 하지만 짧은 바늘이 그동안에 무엇을 하는가? 조금씩
움직이게 된답니다. 어떻게? 이렇게. 얼마만큼? 다음 숫자까지.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듯이 시계의 긴 바늘이 한 바퀴를 움직이면 짧은 바늘은 숫자 한 칸을 움직인다. 다시 말해서 6이었던 숫자가 7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챘어요. 첫 번째는 6시였는데 두 번째는 7시가 되었죠. 다시 말해서 긴 바늘이 한 바퀴를 돌면 1시간이 가버리는구나. 아하. 그러면 긴 바늘이 두 바퀴를 돌았다. 그러면 몇 시간이 가겠어요? 2시간이 지나가겠구나. 이런 눈치채는 센스 여러분 가지고 있죠?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계 보는 게 끝이 났어요. 어땠나요? 시계 보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? 네, 여러분들이 긴 바늘과 짧은 바늘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? 그것만 집중해서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계를 보는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규칙 찾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안녕!